뉴욕 증시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 다우가 1,500선을 넘겼습니다. 바젤3가 예상 수준에서 합의돼 안도감을 줬고 중국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성장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G20 가운데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내년엔 G20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U 이사회가 한 EU FTA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탈리아의 반대로 결정이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한 EU FTA를 연내 발효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등 세 명의 운명을 가를 신한금융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막판 절충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양측 간 사생 결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혜린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1800 지수를 넘겼던 코스피가 어젠 1810선까지 돌파했고 1820선까지 바짝 추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 시총도 2년 10개월 만에 무려 1000조를 돌파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어제장이었었는데요. 이날 상승도 역시 외국인이 주도를 했었죠.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현물만 거의 1조 가까이나 사주고 있는데요. 1800 위에서도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 어제장으로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5천억 이상 사줬다가 역시 4천억 이상 연속적인 순매수가 의미 있어 보이는 날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의 호조 속에 전통적인 중국주들이 많이 뛰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1819포인트까지 올라가 봤었던 날, 오늘 장 초반부터 1820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욕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마감 지수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코스피는 거의 한 1% 가까이 뛰어서 1818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어제부로 코스피와는 일단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어제 1포인트 조금 못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기관 매도 때문에 조금 아쉽게 코스닥은 힘없이 끝났죠.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 지금 나흘째 연속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달러화가 약세,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1160원대가 깨졌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가 바로 하단 지지선이 돼줄지가 관건입니다. 1155원 선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모두 나란하게 0.9%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흘째 상승 중이며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장은 보시면 아직까지 저항선인 2700포인트까지는 조금 도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대만 또 가권지수가 급등했습니다. 2.5%나 아주 크게 뛰었는데 단숨에 8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와의 역시 협정, 앞으로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기술주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보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우가 또 80포인트 더 올라서요. 이제 S&P 500이 1130포인트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S&P 500의 1130포인트는 거의 200일선이라 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라인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거의 다 다우지수 빼고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전 고점까지 봉우리를 높인 상황입니다. 자, 어떤 호재가 또 만발했었는지 뉴욕 증시 이슈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현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나흘째 랠리를 펼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eptember 랠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81.36포인트, 0.78% 오른 1544.13을 기록했습니다. S&P 지수 역시 12.35포인트, 1.11% 상승한 1121.90을, 나스닥 지수는 43.23포인트, 1.93% 오른 2285.7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7% 이상 상승한 S&P 500 지수는 올 연초 지수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호재가 만발했었다고 하는데요. 바젤 얘기도 들리고 역시 중국의 지표도 뒤늦게나마 뉴욕에는 큰 호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젤 3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네. 미국 내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던 이날 시장의 호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스위스에서 열린 바젤위원회에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 충족 기한을 오는 2019년까지 넉넉하게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합의된 바젤3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2%에서 7%로 자기 자본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 비율은 각각 4.5%와 2.5%로 확정됐습니다. 유예 기간은 자기 자본의 경우 2015년 1월, 보완 자본은 2016년에서 최장 2019년까지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느슨한 데다 미국 주요 은행들은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JP 모건은 3.42%, 시티그룹은 2.05%, 웰스파고는 2.91%가 각각 올랐습니다. 지역 은행들도 큰 폭으로 오르며 랠리를 펼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2% 넘게 뛰었습니다. 또 다른 호재는 중국의 산업 생산 호조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은 8월 산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소매 판매도 18%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바젤3 안도감에 은행주가 랠리를 보였고 중국의 산업 생산 등 지표 호조 소식에 또한 원자재주, 알코아 등의 종목들도 많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기술주도 상당히 많은 폭 올랐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만 거의 한 2% 가까이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술주에는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요? 네네. 인텔이 3.3%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올해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지출이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Advanced Micro Devices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은 3.3%입니다. 또 HP는 보안업체인 아크사이트를 1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크사이즈는 25.10% 상승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5.28% 올랐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훌쩍 뛴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또 방점을 찍은 분이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도 이제 더블딥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날 워렌 버핏은 몬태나주의 바쿠스 상원 의원이 마련한 경제개발 서밋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자신을 미국의 거대한 황소, 휴즈 불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버핏은 또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주고 있고 기업들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미국이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로 복귀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아직도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정감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한 멘트들과 또한 지표들이 많았지만 역시 상품시장 쪽 동향도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유가가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5센트, 1.01% 오른 배럴당 77.1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3%대의 급등세를 보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 장중 한때 78.04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역시 중국의 산업 생산 호조와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원유 파이프의 폐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값은 60센트, 0.1% 오른 온스당 1247.1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 연준이 국채 매입에 나섬에 따라 10년물이 2.74%로 지난 주말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금값하고 국채는 약간 되돌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가의 랠리. 여기에 대해서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S&P에서 아르헨티나의 신용 등급을 또한 한 단계 위쪽으로 아주 좋게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유럽, 중국, 미국에서 모두 다 좋은 소식들이 나왔고 지수도 거기에 화답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이학인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우리 증시는요, 2년 3개월 만에 1,800을 넘긴 다음 2년 10개월 만에 이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1,800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 오마의 현에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블딥은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 얼마나 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는 나날이 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고점을 장중에 그리고 종가상 얼마나 높일까. 어제는 종가가 1,818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예, 1,800을 넘자마자 다시 추가 상승을 좀 하면서 어느덧 분위기를 1,800이 이제 지지선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런 분위기. 악재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 고점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사실은 1,820도 코앞에 두고 끝이 났었죠. 1,818포인트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 보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까? 지금 1,840에서 50포인트 정도가 시장에서 슬슬 꼭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원래 9월달 지금 9월 시작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 자체가 가장 높게 봤던 데가 아마 1,840포인트 정도를 제가 좀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 포인트 정도면은 9월달 시장은 좀 꼭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대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나 분위기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이 좀 크게 하락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주식을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좀 하면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대형 관련주들 물론 갑자기 주도주로 좀 복귀를 하면서 시장을 지금 끌어올려주는 자동차 업종을 좀 제외하고서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요. 현금화 일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주 빼고는 조금 수익을 확정짓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은 차후에 좀 다시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자, 지수 얘기를 했었고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외국인들이 이만큼만 사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보니까 유로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인 달러 약세, 돈도 이모징적으로 많이 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풍부한 유동성 수혜를 우리가 좀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도 보시면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역시 1,800을 넘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펀드 환매에 대한 시장에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펀드런이 있냐 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판단을 했을 경우에 1,800포인트 초반대를 빨리 기간 조정 같은 거 없이 빨리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개인들이 장이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생각을 좀 접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1,800을 넘기 전에 보여줬던 우리가 1,800을 앞에 두고 계속 한 두세 번 정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시장하고 똑같은 상황. 1,800 한 40포인트를 빨리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조금 갇혀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펀드 환매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하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여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00 한 40포인트를 빨리 좀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증시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1,800을 넘어서는 데서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자력으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1,800을 돌파를 시켜줬지만 1,84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까지도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다시 해버리느냐 이런 거를 좀 시장에서 잘 판단을 하시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결정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냐
않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꾸로 또 지수 측면에서는 말이죠. 1840, 50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끌어올려주느냐. 그 속도에 따라서 펀드 환매에 짓눌릴 수도 있고 발목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뭐 1840 정도를 지수적인 측면에서 꼭지로 한번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수급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현금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자동차만 좀 믿음직스럽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업종하고 IT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IT 업종은 아직까지 돌아서기는 좀 많이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있다고 네, 제가 어제 같은 말씀드리면서. 장에서 IT 안 가는 게 참. 예, 어제 뭐 장이 10몇 포인트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IT 예. 삼성전자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뭐 빠졌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환율은 좀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IT 업종에서는 악재가 좀 될 가능성도 네. 있겠지만은 IT 업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죽은 지가 거의 한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이 9월 말 정도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그때 IT들이 만약에 반등을 좀 해주지 못하면은 정말, 예. IT 업종은 정말 올해 내내는 거의 뭐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지금 어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77만 원 지금 저번에 고점이 한 87만 원 정도 될 텐데요. 4월에. 한 예. 10만 원 정도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지수는 연중 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1800포인트를 훨씬 넘어가는 연중 고가가 나왔다는 게 IT 업종을 지금 빼고 시장이 올라왔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올라오기에는 물론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을 해주기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면서 그때 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IT 업종은 조금 더 길게 조정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IT 지금 뭐 단기 반등 노리고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야말로 부담스럽고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적고 가시화될 때 빠져나오는 그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물리셨을 걸로 제가 판단을 예. 하는데 워낙 장기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이 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IT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권에 돼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도래할 때 반등이 나올 경우에 원금까지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원금까지 올라오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의 지수, 지금의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가까이만 종목들이 올라와 준다면은 네. 어느 정도의 그냥 손절을 좀 인정을 하시고 네. 손절이라도 좀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네. 지금 시장 여건 상황에서는 판단이 좀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상대적으로 날았었던, 그 업종들 더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수가 가고 상승장으로 확실히 접어들다 보니까 업종 전체가 같이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드디어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 철강, 해운, 그야말로, 전통적인 중국주들이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나는지. 예, 지금 뭐 우리 시장에 지금 최근에 모였던 모습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나오면서 중국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에도 조정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좀 상당히 많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이랬었는데 어제 뭐 종목들 보시면은 IT 업종만 빼고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호전이 될 것 같고 예. 외국에서 뭐 나오는 이런 기사들도 보시면은 뭐 더블딥이나 얘기들이 또 쏙 들어갔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악재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시장 분위기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은 그야말로 지금 막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강도 거의 상승 탄력을 조금 받은 그런 모습인데 해운이 오히려 가장 좀 그 세 쪽에는 처진다 하는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는 좀 가격 메리트도 있다 싶고 조선주 이러다가 2007년 2000포인트 때 그런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추격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조선주가 지금 과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시점에 있는 동안에 지금 상승폭을 따져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현대중공 같은 거에 태양광도 같은 테마를 올리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어제 조선주도 올라온 모습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그리고 어제 STX 조선해양 같은 거는 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조선주들이 지금
최근에 수주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수주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물론 네. 2007년도 같은 그런 화랑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블딥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네.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3,000포인트 거의 육박을 다시 합니다. 1,700포인트까지 네네. 내려갔다가 3,00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해운업종에 대한 기대가 슬금슬금 나오기는 하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BDI 지수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해운업종에서 이익을 좀 보려면 한 3,400이나 500 정도를 좀 넘어가야 된다는 예,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BDI 지수가 조금은 더 올라가 봐야지 해운업종이 이익권에 좀 진이 좀 되면서 네.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은 중국이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네네. 예, 중국이 지금 2,7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네, 2,600포인트대에서 계속 지금 턱걸이에서 걸리는데 2,700을 좀 넘어가서 네. 5월달, 4월달 지금 지수 상해 종합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00포인트 선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 증시의 중국 관련주들, 뭐 조선이나 해운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네. 예, 그렇게 한번 전망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올랐었던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분위기를 봤고 앞서서 IT에 대한 의견도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그에 가장 먼저는 자동차주에 가장 큰 믿음이 있다 하셨지만 글쎄요, 굳이 어떤 트렌드상으로 참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 더불어 화학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화학 쪽 종목 하나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SK 에너지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유업종이라고 좀 많이 판단이 되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도 지금 진출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에도 지금 분포가 좀 돼 있는 모습인데, 지금 8월달 대비 정제 마진 자체가 8월달에 단순 정제 마진이 한 1달러 선이었는데, 네. 지금 9월달 들어서 한 2달러 선으로 지금 단순 정제 마진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 예, 네.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3분기 때 지금 정기 보수가 좀 진행이 좀 되면서 2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개선폭이 좀 나타날 걸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거래일 동안 기관 쪽에서 한 50만 주 이상 네.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어제 외국인 쪽에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 그리고 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제가 매수가를 어제 저가인 13만 한 8,500원 정도, 어제 종가가 13만 9,500원인데, 네. 오늘 시장이 좀 강세로 좀 예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밑에가를 매수가를 너무 밑에다 잡아드리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신고가고,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네. 어제 저가 정도인 13만 8,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고, 네. 21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13만원권, 네. 13만원권이 깨지면은 일단 장기적인 대형주들 장기 종목은 제가 21선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계속 드리는데 네. 21선이 깨지면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3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목표가는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섣불리 좀 선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제가 일단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4만 9천원. 한번 제가 목표가를 14만 9천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SK에너지 어제 신고가 냈습니다. 또 그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의 가장 낮았었던 가격인 13만 8,500원 정도에서 한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한 15만 원 근처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1선에서 손절 라인은 일단 마음속으로나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화학주 중에서 SK에너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뉴스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오늘 개장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철도주 두 종목, 동아지질, 대하 TI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점검부터 받아보죠. 예, 동아지질 TI, 뭐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 GTX 관련해서 공청회도 한번 있었었고요. 동아지질 매수 추천 15,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 기간 최고가 17,050원, 뭐 어제 날짜로 네. 터치를 했습니다.
뭐 사실 추천 말씀을 목요일 날 드리고요. 금, 월, 한 이틀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요. 네. 뭐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있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매수 추천 대비로 해서는 플러스 수익이 아마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동아지질 또 어제 뭐 순매수 기관 순매수 한 5만 9천 개 정도 또 입성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네. 대아TI 같은 경우도 좀 출렁거림이 좀 많았습니다. 대아TI. 예. 그러나 거기 출렁거림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꾸준히 뭐 이 개별주에 대한 시세가 출렁거리다가도 한번 일격을 가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대아TI도 추천 대비 2,85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 2,775원. 네. 뭐 한 2% 정도 마이너스 그런 네네.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어제 기관 외국인 추가적인 순매수가 그러네요.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이런 순매수 들어온 것으로 와서 발을 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매수하셔서 혹시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상승 또 뉴스 재료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요. 네.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동아지질, 대아TI, 철도주 두 종목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아지질은 사실상 네, 목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아TI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 테마주이니만큼 한번 시원하게 시세를 낼 날이 올 것이다.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홀딩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뤄볼 뉴스 어떤 건지요? 예, 어제 뉴스 중에 증권주 시즌 돌아오다 뭐 이런 타이틀이 좀 있습니다. 네. 지수가 이제 18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시장이 또 이구동성으로 올라간다. 모두들 네.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들이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8년도 6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1800선을 돌파를 했고요. 네. 증권 업황도 호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화되고 있죠. 증권주들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네. 뭐 증권 종목 뭐 많죠. 삼성증권, 미래태우에서 네. 엄청 많은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고민이 네.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현대증권하고 네. 우리투자증권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모두 M&A라고 하는 그 어떤 재료가 잠재해 있죠. 네. 그래서 M&A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해서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대증권 뭐 지난번 현대그룹이 네. 현대건설 인수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대증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네. 아직도 그것이 뭐 결과가 나지 않았고 또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M&A 기대감 플러스 주가 상승 또 네. 지수 상승 이런 거에 겹 호재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매수 추천 가격은 15,800원. 네,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네요. 예. 뭐 지금 현대증권 지수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네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따라가지는 말아보자.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차분하게 여유 있는 자세로 기다려서 최대한 저점에서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대증권 15,800원 매수 좀 노려보시고요. 네. 이것도 지난 연초 최고점 18,200원 수준 거기 돌파하는 걸 예상해서 한 18,200원까지 네. 이렇게 한번 목표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투자증권도 이게 M&A가 지금 대기하고 있죠. 네네. 우리 금융 지주 민영화 방안 아직 진행 중에 있죠. 따라서 우리투자증권이 분리 매각 이런 데한 검토 중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M&A가 재료로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매수 가격 18,400원. 네. 어제 종가는 뭐 18,700원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눌리면서 사보자. 어제 지지력짜리 18,400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도 7월 15일 날 2만 원이 좀 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21,200원, 15% 정도 이런 정도 목표로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그러시네요. 듣기에 좀 많이 불편하시죠?
네, 아니 뭐 내용만 쏙쏙 잘 들어오는데요. 뭐 그랬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또 증권주 하면은 아무래도 대우증권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우증권을 쏙 빼셔서 그 의견만 좀. 예, 삼성, 대우 뭐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산업은행, IBK, 산업은행 그룹 계열의 대우증권을 많이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요. 네. 제가 말하는 포커스는 M&A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우증권 M&A 뭐 어떤 매각 가능성보다는 현대나 우리투자증권이 시기적으로는 더 M&A에 대한 가능성 부각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네. 대우증권보다는. 그래서 현대나 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면 현대증권이 조금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는 놈이 더 간다고요. 현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현대증권이 지금 직전 고점 16,000 그 선에 있거든요. 네네. 예,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게 현대지 않나라고 봐요. 네. 어제 그 기관 매수도 뭐 순식간에 어제 39만 개, 외국인 43만 개, 네. 그 전전날은 67만 개 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대폭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증권주 뭐 M&A 그리고 주가 상승 격포제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증권보다는 현대증권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4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 지표가 이미 지난 주말에 나온 것이 전부 다 좋았던 데 따라 게다가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또 당초보다 한 2배 가까이나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또 미국 내부에서도요 바젤3 합의에 따라 은행주가 랠리를 펼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모두 다 호재성으로 인식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오른 것인데요. 1820을 눈앞에 두고 어제 장중에 조금 아쉽게 끝났었던 1818포인트의 우리 증시, 오늘은 1820선 아예 위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824포인트에서 출발하는군요. 어제 종가 대비 벌써 5포인트 뛰고 있고 코스닥도 48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장 출발부터 1825라는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코스피,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실세계 정도를 오늘 아침 보여주는 날인 것 같고요. 자, 포스코가 52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게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0만 원만 가면 또 무너졌던 그런 포스코였는데요. 어제 거의 한 3% 가까이 상승이어서 오늘도 1%대로 뛰고 있습니다. 자, 맞물려서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네, 현대제철도 역시 오늘 1.7% 상승, 11만 9,500원. 네, 어제 52주 신고가 이미 경신했는데 오늘 주당 한 2,000원 정도는 또 더 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강세를 함께 띄었었던 그런 종목들 먼저 좀 볼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제 나란히 4.7%씩 올랐었는데 현대차가 어제 장중 고점이 말이죠. 15만 6,500원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신고가가 다시 터치가 나올까요? 일단 보합권으로 안 밀리려 하는 그런 모습인데 모비스는 오히려 소폭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보합권 수준입니다. LG화학도 조정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어제 30만 원대 정확하게 끝이 났었죠. 6% 급등했는데요. 0.1%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모비스보다도 조정폭이 더 얕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제 조금 보합권에 강보합권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주 약세를 좀 끝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KB금융도 역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 비슷한 모습. 자, 그리고 신한지주 오늘 오후에 이사회 열리죠. 어제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사회 전후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는지 현재 아무도 이사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주회사 LG도 거의 한 1% 가까이 다시금 조정받아서 9만 원 안 되고요. LG전자 역시 아주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6% 그래도 반등은 하네요. 기아차가 어제 3.7% 역시 급반등했었는데 오늘 모비스하고 함께 빠지고요. 현대차만이 약간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오늘 1% 다시 미끄러지면서 그나마 조금 붙어있는 LG전자하고도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네요. 37,000원대가 깨졌습니다. SK텔레콤은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반면
반면에 KT는 오히려 소폭 더 밀리는 양상이고요. 롯데쇼핑, 신세계 어제 유통주 전부 다 약했었는데 롯데쇼핑은 1% 이상 더 밀리는 가운데 신세계는 반대로 1% 정도 물량이 들어옵니다. SK에너지도 14만 원 안착 시도가 나와주는 와중에 하이닉스는 실적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2만 1,000원 선까지 2.4% 큰 폭으로 오늘 아침 반등시켜 주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와는 또 다른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 지주가 오늘 2.5% 뜁니다. 역시 은행주들, 미국과 유럽의 바젤3 영향의 안도감 랠리, 은행주 강세, 역시 우리 장에도 역시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바젤3 이미 준비 끝났다는 소식에 은행주가 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말씀드렸고요. 삼성화재도 오늘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강보합권입니다. KTNG도 오늘 아침에 좋은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안 좋은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올라와야죠. 11만 6천 원까지 반등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823포인트, 일단 1820선에 일단 돌파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혁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800, 1810, 오늘은 또 1820. 차곡차곡 아주 잘 나가는데 뉴욕장부터 좀 풀이를 해주시죠. 예, 전일 미국 증시가 1% 이상의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 등 주요 매크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호전적인 결과를 발표가 됐고요. 어제 유럽 측의 올해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바젤3 합의가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안도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 흐름을 보면 주도주인 화학과 자동차 그리고 정유 섹터까지 상당히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호전에 의해서 중국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조선이나 철강 그리고 기계업종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대로 IT와 금융업종이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금일 국내 시장에서 그러한 섹터별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IT와 은행, 뉴욕장에서 보여줬던 그 흐름이 은행주와 기술주의 랠리가 오늘 아침 우리장 관련 섹터에도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보다 그러면 오늘 은행주하고 IT에 대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주시죠.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요. IT는 4분기 정도 한 중반 정도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온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졌지만 역시 IT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반도체 가격이나 LCD 패널 가격 등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기관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약한 섹터를 매도하면서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 쪽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도 네. 그러한 현상을 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역시 이제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빠지지는 설마 않겠지요. 더 빠져서도 참 안 되겠다 싶기도 한데 오히려 좀 자신감으로 정말 이 기조 자체가 턴을 상승적으로 확실히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IT도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아직은 사기의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급 상황이나 전반적인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3분기 실적을 좀 더 확인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3분기 실적 지금 예상이 전반적으로 2분기에 비해서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네. 수치에서 지금 IT 섹터들이 실적이 크게 훼손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 충분히 국내 IT 섹터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이제 다우 지수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빠르게 주가를 또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IT 섹터는
물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매를 칠 그런 시기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 조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IT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배신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160원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깨진 것 같더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중국 지표 호주와 바젤3 합의 안도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8원 하락한 11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저점이 지금 1155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오늘 깨질 확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일은 증시 강세 분위기 속에서 1161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역외 매도로 1158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개입 경계와 결제로 추가 하락은 제한된 가운데 석유공사 단화 인수 결정으로 인한 수요 기대와 당국의 스무딩으로 전일 대비 4.9원 하락한 1160.8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가적인 모멘텀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 나타냈던 지표 악화에 따른 위험 회피가 9월 들어서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환시는 각기 다른 자리에 따라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유로화는 유로존 재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 엔화는 역사적 저점을 앞둔 데다가 9월 2010년 상반기 회계년도 말을 앞둔 송금 수요 등으로 추가 강세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는 강한 펀더멘털과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들은 건전한 재정과 펀더멘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재료들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은 달러원 환율이 주요 지지선들을 하회한 가운데 전저점인 1155.70원을 앞두고 추가 하락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추석을 앞둔 내고와 전일 STX의 3천억 원 규모의 수준 뉴스 그리고 위안화 강세 분위기 속에서 하락 재료가 우세하긴 하지만은 개입 경계와 석유공사의 단화 인수 관련 달러 수요 기대 이런 뉴스 등으로 전저점 부근에서는 추가 하락이 좀 주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STX 쪽에서 지금 3천억 달러에 이어서요. 오늘 또 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수주 또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아무튼 뭐 전저점 1155원 선에서 아마 공방이 치열하게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셨고요. 채권시장 어제 좀 보합권에서 혼조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끝났던 것 같습니다. 대기라든가 캐리 수요도 참 만만치 않았다 싶기도 한데 무엇보다 또 주목받았던 것이 국고채 5년물 입찰이었는데 꽤 괜찮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예, 전일은 캐리 수요 유입으로 통한 1년물을 중심으로 한 단기 영역은 초강세를 보인 반면에 중장기 영역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은 금리 비우호적인 재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의 기술적 반락으로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채 선물이 5틱 상승한 112.71포인트의 개장을 하는 등 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국내 증시의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채 선물은 활발한 대기 수요 유입을 통해서 수급 장세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와 월물 교체에서의 무난한 외국인 롤오버 기대 등으로 국채 선물의 점진적인 가격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채권 시장의 양날의 칼로 작용될 환율 하락 효과와 은행권 리스크 완화로 인한 증시 강세 요인이 금리 하락 속도를 좀 제한시킬 전망입니다. 한편 금일은 국채 선물이 개장 초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롤오버 장세를 앞두고 외국인의 포지션 2월 여부가 단기 방향성을 좀 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월물의 저평가 축소와 매도 해지 효과 감소로 국내 기관의 롤오버 패턴인 스프레드 매수 대응도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만기까지 스프레드 호가의 상승세는 좀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휴 앞둔 캐리하고 웨인들의 롤오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 시도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한번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전망까지 해주신 분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가 1824포인트입니다. 1825까지 제 눈으로 봤던 것 같은데 한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점인 듯합니다. 1820선을 오늘 아침 넘겼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는지 이 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큰 그림에서 해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800이 아니라 이제 1820선인데요. 네. 질문해 주셔야죠. 네, 그 센터장님 지난번에 사실 뭐가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런다 증시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지표도 그렇고 좀 줄 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일단은 네, 뭐라고 할까요? 세계 각국 정책 당국, 네. 그리고 어떤 뭐 글로벌 어떤 국제 경제 관련한 기구들, 네. 이른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처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이 위기 대처 과정에서 내놓고 있는 그 아이디어의 탁월함에 좀 이렇게, 일단은 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 지수가 결국 이제 1800을 넘어섰고, 네.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 직후에 뭐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밀리기보다는 다지고 올라왔던, 그리고 두드린 끝에 열린 1800이다 보니까 네.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감동이나 어떤 실속 부분에서는 좀 1800 돌파가 그렇게 시장이 어떤 환호할 만한 분위기는 못 된다 하고 느끼는 것은, 네. 우선 이 1800 돌파의 어떤 수급 주체상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한번 잡아당겨서 결국 1800을 열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계산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 1800이 막히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번 열어서 쭉쭉 가는 장을 만들므로써 네. 환매 이후에 그 다음 수순을 고민하고 있던 자금들이 다시 정시로 유입되게끔 하는 네. 그런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시자면은 S&P 네. 지수 제가 보내드렸던 거 한번 봐주시면은요. S&P 지수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우선 오른쪽에 우하향하고 있는 그 검은색 점선, 이것은 지난 4월 고점 대비 하나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돌파하고 나서 지금 251선도 올라서는 주황색의 좀 굵은 이동평균선이 251선인데 불쑥 올라섰습니다. 네. 자, 251선 같으면은 1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네. 왼쪽에 보면 제가 큰 화살표 하나 그어놓은 거, 그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좀 이렇게 음봉, 저것이 작년 12월 말에 S&P 데일리 캔들입니다. 즉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침내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금년 들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시 최근 랠리로 인해서 이제 작년 말 지수 수준은 회복했다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일단 지표가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회의, 결국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가능성 제시, 네. 그것이 결국 이렇게 움츠렸던 돈들로 하여금 이른바 위험 거래에 대한 매수를 갖다가 좀 자극했다라고 네네.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은 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코스피 일간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3번째 정도 차트 보내드렸는데,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선을 좀 이게 다르게 끌만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5월 저점 대비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선 2개를 껐는데, 위쪽에 그동안 제가 제시했던 선은 일단 지웠고요. 네. 우선 까만색 선을 보시자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 선이 저항선입니다. 5월 이후에 랠리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지지선, 추세선으로 작용했다가 이것이 깨지고 나서는 지금은 저항선이라는 얘기는 역으로 지금 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저 까만색 우상향 선에 네.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이제 향후 이제 지지선으로 좀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떤 버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우상향 똑같은 조금 기울기가 낮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네. 저 부분까지 가면은 또 이렇게 이평선에
기울기로 보나 뭐로 보나.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좀 찝찝한 거는 아래쪽에 이제 MACD나 RSI 같은 경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좀 확연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6월 이후 지금까지 MACD나 RSI의 고점은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른바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이버전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다이버전스 와중에도 지수는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추세 반전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저것이 추세 반전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는 지수가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감동도 없고 실속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이렇게 작전이 걸렸던 지수들은 뭐 지수와 상관없이 세계 증시의 랠리와 상관없이 연일 폭포수처럼 추락하는 주들도 있고요. 한때 잘 나갔던 IT주, 뭐 화학주 할 것, 뭐 등등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뭐 지수가 가는 데 비해서는 못 가는 지수들도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우리 국내 자금은 이렇게 지금 차익 실현 내지는 어떤 뭐 본전 차원에서의 어떤 털어내는 가운데에 외국인이 땡기고 있는 이 흐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에 나중에 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과정의 그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당하지 않는 측면에서 최대한 이 글로벌 파티를 즐겨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파티 함께 했는데 나중에 술 취하고 깨보니까 길바닥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외국인들이 거의 억지로 만들어준 1800과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달러 약세 얘기도 전반적으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1200원대 뭐, 위쪽으로 뚫라 하더니만 이제는 다시 전저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위안화도 잠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안화 일간 차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8월 하순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위안화가 급격한 약세, 달러 위안 환율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위안화의 약세인데 그 위에 지금 또 다시 아주 수직락하고 있는 위안화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이트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까고 나왔어요. 위안화 절상의 의지가 박약하다. 뭐 절상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이 조금 이렇게 성의 표시하는 느낌입니다. 또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날짜도 거의 뭐 11일 12일로 확정된 걸로 아는데 우리 서울에서 G20 회의를 앞두고 또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될 만한 이 시점에 위안화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다른 차트는 생략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여주신다면 제가 보내드린 차트에 선을 꺼냈기 때문에 그 차트로 보여주시면 더 낫겠는데요. 우리 달러 원 차트 같은 경우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글로벌리 달러 약세. 어제 유로는 2빅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흐름에 증시가고 있고 뭐 원자재 시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위험 거래가 아주 살아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글로벌 달러 약세까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루 뭐 4,000원, 5,000원씩 막 사재끼는 이 와중에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밀린다는 것이죠. 물론 당국의 개입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그렇긴 하나 지금 현재까지는 저 우하향하는 저 선들이 지금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위쪽에 고점끼리 연결한 선들하고 아래쪽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들은 여전히 지금 쐐기형 패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뭐 개입이건 뭐 개입 하랩이가 됐건 뭐가 간에 지금 이렇게 안 밀리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고요. 주식이 가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가는 것처럼 이럴 때 빠져줘야 할 환율이 잘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환율은 저는 뭐 하락 추세의 재개라기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도 1102원에서 1277원까지의 급등에 대한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결국 우하향하는 선들 두 개가 맞물리는 시점, 그 시점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돌아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오겠죠. 그 다음 수수는 또 위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위쪽도 뭐 1200원 위를 갖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국이 굉장히 서울 외환 당국의 지금 파워가 아주 막강하네요. 우리 환율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서 환율로 인한 걱정은 당분간 덜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버냉키가 이제 후원을 하고 네. 외국인들이 주최하는 이른바 네. 위험자산 파티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또 거기에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파티를 좀 즐길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건 그래요. 지금 미리 걱정하다가는 그 잘 차려진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요. 나 혼자 왕따 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최대한 이 랠리를 즐기시고 네. 가는 데까지 가줘야 됩니다. 아마 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시그널이 감지되실 거예요. 아, 요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낚여달라는 신호다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잘못하면 뭐 오랜 세월 또 보초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은 예.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 어제 바젤위원회에서의 뭐 2019년이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먼 훗날까지 네. 은행들의 그렇죠. 자본 건전성 뭐 확충 여유도 많이 주고 해서 시장이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기대는 부분은 큽니다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어제 중국 지표도 좋았고 한데 계속되는 이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불길을 갖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표 측면에서 계속된 어떤 호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해볼라 했더니 또 추석이 앞두고 있네요. 예. 예. 예, 그래도 뭐 추석 넘겨서도 좀 뭐 해볼 수 있는 파티가 잠깐 뭐 1부 끝나고 2부 시작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예전에는 중국 갖고 이렇게 없으니까 좀 갖다 붙여서 뭔가 네. 시장에 가보려 한다 이런 말씀도 어뜻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중국을 좀 모멘텀 측면에서 바라봐도 좋을 만한 재료다라고 보시는지요? 중국요? 네. 글쎄요. 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살짝 빠져나가야겠습니다. 네. 뭐 글로벌 증시 어제 다 올랐는데 오늘 상하이가 어떻게 열리는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네. 상하이하고 심천 쪽에 그리고 홍콩까지 그 중화권 증시들이 오늘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 이렇게 니케이는 오늘 뭐 약보합 수준이고 한데 네. 우리 지수도 이렇게 상승 탄력이 아까 말씀하신 1824, 5 그 이상을 좀 못 넘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최근 폭발적이었는데 이 부분의 어떤 변화도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중국 뭐 지표 때문에 반짝하긴 했지만 중국도 지금 2,700이라는 벽 앞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망까지 아주 뭐 잘 들어봤습니다. 언제나 쉬운 비유로 또 이해력을 도와주시는 우리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깊이 있는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맙습니다. 방송하시나요? 아, 네. 추석 지나고 뵙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지금 지수 한번 보죠. 1822포인트입니다.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뛰고 있는데 역시 1825가 지금 장중 고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와 다른 점은 외국인도 지금 이 시각 약 한 9시 반도 안 됐는데 600억 이상 사준다는 것은 적지 않은 역시 오늘 또 매수 규모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한 종가 기준 4, 5천억 사주겠구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주고 있긴 하지만 차익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메이시스가 약 한 2 정도 콘텐고에서 1 정도만 떨어졌어도 이 정도에서 진입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네요.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단 1820원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보다 풍성한 종목 얘기 갖고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